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홍게 3마리 예예 저기 생으로 예, 활개라 가져갈게요. 이 0.5 잡을게요. 아 예. 돈을 풀어줄게요. 예. 와, 키로가 넘어가네요, 한 마리가. 안녕하세요, 입질의척입니다. 어제 아침에 잠을 못 자서 좀 많이 피곤한데 제가 좀 쾌한 이미지여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촬영 날짜가 3월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4월, 한 늦게까지는 5월까지 이 봄철에 한 번쯤 먹어야 할 특별한 게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랩이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홍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죽도시장에서도 홍게, 그 다음에는 뭐야, 홍게 트럭, 랍스터 트럭. 아 근데 또 홍게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진짜 차원이 다른 홍게입니다. 깨어날 겁니다. 홍게가 대게보다 약간 작고 퀄리티 별로고 물장에 살수율 떨어지고 싸구려 트럭에서 팔고 막 이런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홍게가 억울합니다, 사실. 왜냐면 홍게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해안가에서는 박달홍게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한 마리, 자 여기도 어유 이게 뭐 묵직합니다. 2마리, 네, 아주 싱싱합니다. 3마리. 오. 자, 여기 갑의 길이 한번 재볼게요. 16cm. 진짜 크다. 끝에서 끝까지 재면은 16.5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을 보셨겠지만 요거 잴 때 한 마리가 평균 한 1.2kg이었어요. 대게도 1kg이 넘어가면 상당히 큰 놈이거든요. 근데 홍게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자란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거보다 물론 조금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그 유통되는 물량 중에서 거의 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로는요. 크다고 다 살이 꽉꽉 찬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시뻘겋고 크고 하면은 안에 장과 살수율이 매우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익히 봐왔던 그런 홍게와는 달리 이 녀석은요, 홍게는 홍게예요. 똑같은 종인데 원산지는 국내산 홍게의 그 자잘한 씨알이 아닌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러시아 근처 앞바다에서 잡히거나 혹은 베링해 쪽에서 많이 잡히거든요. 거기서 잡힌 홍게들이 배로 이동해서 동해 쪽을 거쳐서 내륙지방이나 서울, 수도권 쪽으로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러시아산 홍게 한번 드시고 그 맛을 아는 분들만 이제 아름아름 찾아 먹는다. 그리고 게다가 이 러시아산 홍게는요 1년 12달 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발적으로 들어오는데 3, 4, 5월 이때 봄철에 한시적으로 들어왔다가 그 물량이 소진되면 또 한동안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여름이나 가을에 반짝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살짝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봄에 들어올 때 드시는 게 적기다. 이렇게 큰 홍게는요 러시아산 홍게, 타이탄 홍게, 자이언트 홍게, 앙골라투스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지만 표준명은 홍게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홍게랑 같은 종인데 연안에 홍게 씨가 마르진 않지만 국내에서 워낙에 홍게를 싹 다 잡아버리다 보니까 홍게가 크게 자랄 틈을 좀 안 주는, 그래서 좀 무분별하게 잡다 보니까 지금 국내 앞바다에 대게와 홍게가 좀 씨알이 좀 많이 작잖아요. 개체수도 예전 같지 않고, 반면에 러시아나 이쪽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잡아야 할 물량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걸 이제 쿼터제, 총 허용 어획량으로 하죠. 그거를 준수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충분히 자란 이런 홍게를 이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는 홍게라면은 사실 전 대게 못지않게 어쩌면 대게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먹어봤는데 살이 정말 달콤하고 짜지 않고, 그리고 홍게 내장 이거 뭐 배불리 없다 그러죠. 짜기만 짜고, 그래서 보통 가공 공장에서 홍게장 뭐 해가지고 가공품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대게장 못지않게 굉장히 크리미하고 녹진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녹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녹장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쌉싸름하면서 구수한 그 장맛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특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에서도 판매합니다. 키워드를 어떻게 쳐야 되냐면 러시아산 홍게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키워드를 막 남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게나 국산 홍게를 파는 사이트가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것만 딱 정확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탄 홍게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정확히 이 녀석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격은 들어오는 물량마다 그날 시세가 좀 바뀌는데 평균적으로 킬로그램당 한 35,000에서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게보단 조금 저렴한데 여전히 홍게치고는 야 홍게를 그 가격에 먹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퀄리티는 드셔본 분들 다 알죠. 제가 구매한 곳이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 있는 크랩 전문 유통업체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소비자가가 킬로그램당 37,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총 다 해서 3.7kg이 나왔으니까 대략 한 147,000원 꼴 정도에 제가 3마리를 사온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껍데기 색깔이 약간 허여멀거해요. 얘는 빨간데, 근데 껍데기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배 보세요. 배가 지금 약간 시뻘겋죠? 그냥 단순히 빨갛다기보다는 조금 더 검적색을 갖고 있을수록 체리 초콜릿 색깔이라고 하죠. 그럴수록 살수율이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게든 킹크랩이든 홍게든 이렇게 마디를 많이 보거든요. 살이 많으면 여기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이죠. 살이 없으면 여기가 투명하거나 하얗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안 들어가죠? 되게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딱 그러면은 이거는 장도 좋을 확률이 높다. 허벅다리 눌러보면 탱글탱글합니다. 얘가 탄력이, 이게 눌렀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살이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살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죽은 개들은요 물을 먹어서 심한 경우는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물소리 납니다. 찍찍찍찍.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활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대게가 됐든 홍게가 됐든 자숙을 많이 판매할 거예요. 집에서 다시 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이 좀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커다란 냄비에다가 물을 좀 자작하게 부어서 끓인 다음에 자숙한 홍게나 대게를 배가 위로 보게 해서 끓는 물에다가 넣고 2-3분 정도만 데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홍게 찔 때 주문진 같은 데 가면은 길쭉한 걸로 이렇게 입 푹 찔러가지고 물을 빼잖아요.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무장이 돼요. 가뜩이나 홍게가 배 안쪽에 이제 바닷물 체액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물을 얼마나 잘 빼냐에 따라서 자리에 몽글몽글해지냐 무장이 되냐 갈리거든요. 집에는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식칼 같은 걸로 입을 그냥 이렇게 그냥 푹 찌릅니다. 너무 깊숙이 찌르면 장이 나오니까 뚫려서 옆으로 딱 하면은 딸깍 소리 나죠. 물을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살짝 눌러주세요. 배로 체내에 물을 좀 빼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거꾸로 좀 세워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입을 찌른 다음에 옆으로 찔게요. 배고픈 물이죠. 어우 물이 많이 나오네요. 배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거꾸로 세워둘게요. 홍게 찔 때 뒤집어서 찌냐 엎어놓고 찌냐 이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게는 배를 위로 보게 뒤집어서 찌는 게 장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홍게는 보통 이제 엎어놓고 많이 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홍게도 대게처럼 뒤집어서 찌는데, 보니까 홍게마다 달라요. 채불암의 한국인의 밥상 편을 보시면 동해 쪽 해안가 있죠. 주문진을 비롯해서 울진이라든지 이쪽에 적자는 업소들은 홍게를 찔 때 그냥 다 엎어놓고 쪄요. 홍게는 워낙에 수압이 센 깊은 데서 잡히다 보니까 정말로 상태가 좋지 않은 이상은 오랫동안 살려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홍게 같은 경우는 서울로 오면은 다 기진맥진 해갖고 막 물 많이 먹고 막 그러는데, 홍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짠 거거든요.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홍게는 찔러가지고 물을 빼고 차곡차곡 엎어놓고 찌면은 찌는 동안에 체액이 계속 밑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이 몽글몽글하게 잡힙니다. 모양이. 그리고 찜기에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물이 끓고 있는데 이 위로 범람 안 하죠? 물을 좀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위로 막 범람을 해요. 그러면 찌는 게 아니라 삶아져요. 걔가. 그러면은 물도 들어가요. 그래서 물은 최소한의 양으로만. 레몬 같은 거 있으면 좀 짜놓고 레몬 통째로 넣어도 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집에 레몬이 다 떨어져서 월계수 또 많이 넣으면 또 향이 세니까 넣고요. 흰지 살짝 헹궈서 이렇게. 와 이게 안 들어간다고? 이게 또 자, 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조금 밝은 색깔이고 얘가 조금 빨갛죠 더? 이랬을 때도 수율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꺾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90%에서 95% 찼습니다. 이런 거는 꺾어서 쭉 안 나옵니다. 가위로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밝은 게 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한 70%. 달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그냥 이거 눈 감고 먹으면 대게 먹는 느낌이에요. 되게 살이 포슬포슬하고 촉촉한데 밥맛도 도드라지고 하나도 짜지가 않아요. 장책 한번 해볼게요. 뱃다지를 빼고요. 이런 거는 꺾어버리고. 그러게 얘는 좀 무장이야. 근데 이쪽에 장이 있습니다. 빼고요.
자, 이렇게 장이 좀 있죠. 근데 이 게가 워낙에 신선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맛있네. 얘도 맛있어. 그래서 일본에서 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 청주 살짝 타가지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국물이 만만치 않게 나오네. 정말로 질 좋은 홍게라 하더라도 뒤집어 놓고 찌면은 이 국물이 생긴다. 이런 국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엎어놓고 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장은 몽글몽글하게 딱 고여 있고 이런 국물들이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녹장 봐. 우와, 진짜 맛있다. 안에 몸통 살도 제법 들었죠. 우리 또 홍게 냄새 맡고 왔구나. 자, 여기 오동통한 홍게, 타이타닉? 타이탄 홍게. 자, 어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담백하다. 근데 이게 끝이야? 또 있어? 플레이팅을 한번 오랜만에 해봤는데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갓 쪄서 이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올 때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멸자갑에다가 라텍스 해가지고 바로바로 손질 막 해줘요. 주변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새들이 이렇게 받아 먹듯이 이렇게. 그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인 것 같아요. 손질 다 하고 먹으면 이미 다 식어서 애매합니다. 이게. 맛있지? 계속 근데 말도 없어. 집게 살도 괜찮네요. 이거 보세요. 집게도 어우 막 덩어리씩 나오는데 먹을래? 안에 뼈 있다. 조심. 집게살은 쫄깃쫄깃하네 좀. 제 생각에는 같은 크기로 봤을 때 그래도 대게가 좀 나. 홍게가 더 맛있지 않아? 아니 대게가 더 맛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이거. 대게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라고 했을 때 한 킬로그램당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또 홍게는 한 3만 원 중후반이니까 확실히 저렴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가성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연아, 치킨이 맛있어? 홍게가 맛있어? 홍게. 마라탕이 맛있어? 홍게가 맛있어? 맛있어. 에? 그래? 제가 오늘 그라탕을 할 건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했던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내장에다가 살을 웬만큼 좀 발라 놓습니다. 파스타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놨어요. 버터, 청주, 진간장 반 스푼 한 3바퀴 정도 돌려줄게요.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릴 겁니다. 이 맛이 없을까요 이게 과연? 180도에 제가 6분 저거 굽는 동안에는 홍게랑 먹을 술 좀 준비했습니다.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홍게장이 약간 쌉싸래하면서 구수한 풍미가 있거든요. 홍게장도 퀄리티가 좋은 거는 되게 못지않게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 입안에 있던 내장의 그 비린 맛을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이 진짜 완벽하게 싹 지워줍니다. 궁합이 진짜로 찰떡궁합이에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살 때는 한 3만 원대, 4만 원대도 꽤 많아요. 비싼 샴페인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싼 샴페인은 구조감이 좋고 향이 되게 풍부하고 딱 먹었을 때 입안에 여운도 오래가고 산도 좋고 기포가 엄청 크리미하고 뭐 복함이 있고 그런 게 이제 비싼 샴페인의 특징인데 이런 걸 먹으면서 비싼 샴페인을 먹으면은 오히려 비싼 샴페인 죽어버립니다. 그런 거는 그냥 특별한 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간단한 안주랑 드시고 이런 거랑 드실 때는요 그냥 4에서 5만 원짜리 비싸봐야 한 6, 7만 원짜리 기본급 샴페인 드시면 됩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잘 나오죠. 홍게가 안 짜니까 조금 뭐랄까 어색하네. 자, 네. 마무리로 후추 톡톡톡 파슬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치즈랑 같이 해서
맛있네. 피디님, 맛있어요. 야, 상상한 대로의 맛이 나왔어. 얼추. 괜찮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시는 분들은 찾아 드시지만 봄철 거의 뭐 한정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러시아산 타이탄 홍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홍게랑 똑같은 종이지만 거의 이제 완전체죠. 다 자라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자원 관리의 소중함을 또 한 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바다도 되게 홍게의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동해안 일대 포 가면은 대개는 거의 러시아산이고요. 그나마 홍게가 아직까지는 개체수가 건재해서 뭐 연지 홍게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뭐 홍게, 박달 홍게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 주문진을 비롯해서 포구에서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큰 홍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긴 있어도. 사실 홍게 서식지로 우리나라보다 러시아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좀 잘 개체수를 갖고 나가서 국산으로 이렇게 커다란 홍게를 좀 맛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